우리는 왜 이민을 왔을까요? 당신이 이미 캐나다에 와서 살고 있다면 이민을 결심하던 그때로 돌아가서 이민을 고민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민 온 지 오래된 친구들은 제외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 없이 뛰어놀면서 자랐으면 해서, 혹은 너무 많은 야근에 지쳐서, 돌잔치, 결혼식 등등 챙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싫어서, 그리고 캐나다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서, 몇 년을 해왔던 사무직을 벗어나 이제는 머리 쓰지 않고 몸 쓰는 일을 하고 싶어서, 동시에 캐나다는 기술직이 대우받는 나라라고 해서 등등등등등. 우리가 이민을 온 이유는 정말 다양할 겁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저 이유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온 이민 생활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만족스럽진 않아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민 초반에는 벌이가 적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를 벌었던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 2년이 지나 어떤 거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영주권이 없다는 것으로 많은 장벽에 가로막힙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으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영주권이 없으면 사업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영주권이 나와서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보면 또 다시 드는 문제. 이제는 새로운 직장을 잡아봐야겠다라는 생각, 바로 그거죠. 영주권이 없을 때는 그 일을 했었지만 영주권도 있는데 이제는 그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은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영주권만 나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난 1, 2년 동안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리테일 샵에서 일했는데 영주권이 나왔다고 내가 엔지니어가 될 수 없고 건축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찌저찌 해서 만족할 만한 직장으로 이직을 했지만 영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저처럼 30대 중반에 이민 온 사람들 중에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백인들 사이에서 농담하면서 업무 내용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등에 식은땀이 쭉 흘러내리면서 업무를 이해하기를 약 2년 열심히 일했다고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준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하이디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이민 온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기술이나 실력보다 영어의 능력이에요. 회사를 움직이고 협력사에 도움을 요청하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업무를 영어로 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승진이 한국에서는 하고 싶은 것으로 여기는데 이민 온 친구들의 대부분은 승진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일만 하면서 월급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런 영어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정말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온 많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영어 스트레스가 당연 1등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캐나다에 이민을 오게 되면 겪게 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오자마자 취업 혹은 학업,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진 않지만 어찌어찌 취업을 하지만 보통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벌이가 좋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영혼을 갈아넣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영주권을 받기 위함입니다. 2, 3년 고생하면 영주권이 나온다는 그 희망이 고문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그렇게 기다리던 영주권이 드디어 나오는 단계입니다. 내가 마치 어려운 퀘스트를 하나 깬 느낌인데 그 느낌이 이틀 이상을 가지 않더라고요. 4월째부터는 영주권이 나왔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주변에 어떤 일이 취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단계랄까요? 세 번째는 어찌저찌 괜찮은 직장을 잡아서 일을 시작하면 영주권이 없을 때보다는 벌이가 좋아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 단계입니다. 그동안 못 간 여행도 가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았던 취미생활도 시작해보고 갖고 싶었던 물건도 사는 행복한 시간이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맨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내가 어느 순간 내 밑에 직원이 생기고 회사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가 옵니다. 이게 네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일도 슬쩍 편해져서 몸은 조금 편합니다만 회사에서 점점 내 의견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됩니다. 슬슬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시점이랄까요. 제대로 답변을 못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병신같이 말했지 라고 후회하고, 잠들기 전에 아까 이 단어를 써서 말해볼 걸 이라는 한탄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점점 영어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는 단계죠. 그리고 5번째 단계, 두둥, 바로 승진입니다. 와, 매니저가 돼서 너무 기쁘고 급여도 많이 올라 이제는 꽤 괜찮은 돈을 법니다. 와, 밑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이 정도면 이미 성공했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도 찰나 앞서 말씀드렸던 육중한 업무가 내게 맡겨집니다. 직원을 컨트롤해야 하고 협력사에 우리 회사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며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업무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말을 실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민을 왔나 라는 처절함이 느껴지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다 보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혹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을 생각하는 단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치지 않고 다른 도시로의 이주나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디와 함께 이런 주제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가 유학도 해보고 역이민도 해보고 이민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민 생활 정말 쉽지 않다. 일단 색깔 다른 거랑 언어 다른 거, 문화 다른 거, 이 세 개가 진짜 커. 이게 밖에서 그냥 캐나다 일주일 여행 오고 짧게 여행 올 때는 너무 좋아.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공기 너무 좋고 자연 너무 멋있어. 근데 사는 거는 내가 맨날부터 얘기했잖아, 자기한테. 가서 막상 살면 너무 다르다. 제가 그때 2개월 여기 여행 와가지고 완전 뿅 반해가지고 이민 오자고 했잖아, 그치? 사람 사는 건 다 어디든 똑같고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 너무너무 힘들고 일하러 가기 싫은 건 똑같아. 근데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이제 이민에 관심이 있거나 이민 가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나도 그랬고, 이민을 오면은 일단 내가 몸을 쓰는 일을 하면 적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받지 않겠지라는. 난 근데 그 얘기 꼭 하고 싶다. 자기 몸 쓰는 얘기를 얘기해서 나온. 아니, 내 이야기를 먼저 하면. 내가 먼저 하고 싶은데? 그래, 해. 이게 한국에서 사무직무 하던 남자분들이, 한국 남자분들이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저는 몸 쓰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 받고 육체적인 으로 조금 힘들겠지만 훨씬 나은 삶을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야. 나도 그랬고. 일단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 여기 20살, 8, 17살 시작하던 애들하고 지금 우리 30대 후반, 40대 와가지고 시작하는 우리랑 완전 달라. 뭐 걔네를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야, 하는 일이. 아니, 물론 그런 육체 노동이 맞는 친구들도 있어.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더라는 거지. 30대 중반에 이민을 와서 육체적 노동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몸이 힘들어. 집에 오면 진짜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렇게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몸이 단련이 됐느냐? 전혀. 여전히 똑같이 힘들어. 집에 오면 여전히 똑같이 녹초가 돼. 근데 시간이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는 어느새 매니저가 돼 있고, 육체적으로는 똑같이 힘들고 매니저가 되면서 임원 회의도 들어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는 거야. 같이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는 육체적인 노동하면은 차라리 지금 정신적으로는 좀 나았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실례로 우리 오늘 만나고 온 형은 지금은 어떤 한국인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육체적인 노동만 하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한국인 리테일 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고객이 그치. 이거 어떤 거 하나 추천해줘 그러면 난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라는. 근데 영어도 문제지만 그 제품에 대해 숙지가 돼 있냐는 거지. 그렇지. 그 수많은 리테일에서 파는 그 제품들을 다 어떻게 알 것이야.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사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있어서 되게 비쩍 말랐더만. 근데 그런 것 같아. 한국에서부터 그런 일을 하고 오셔서 여기서도 그런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내 생각에는 근무 조건 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한국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다가 여기 온 사람서 그렇게 완전 다른 일 하게 되면은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들다는 거를 좀 알고 오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 그치. 체력이 받쳐주는 한인데 그게 몇 살이야? 50살이야 60살이야? 우리랑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용훈이가 그 중장비 과를 나와서 트럭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에 이제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육체적으로도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 3년이 지나다 보니 아 육체적으로 좀 딸린다라는 생각도 좀 확 들기도 느낀다고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캐나다에 대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역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역이민에 대한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많이 높은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왜 다시 그렇게 좋은 데 가서 왜 다시 돌아오나 도대체 왜? 하여튼 이민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어떻게 해야 성공한 이민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캐나다 가서 살고 싶어. 그러면은 아이씨 내가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그건 말고 절대 안 되는 생각이야.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뭐 와이프는 학교를 다닌다. 그럼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고 과연 이 일은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지 우리 집이 먹고 사나? 내가 한국에서 이만한 돈을 가져온다면 뭐 깎이는 거 뭐 그 전에는 취직을 해서 어떻게든 살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뭐 물론 그런 뭐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를 보면서 간접 체험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이민을 생각할 때 좋은 공기, 자연 경관, 뭐 애들 교육 다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그게 주가 되면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돈 많은 분들은 보너스지, 보너스. 돈 많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셔도 돼. 여기서 이제 돈 안 버셔도 되는 분들. 근데 가장 주는 내가 뭐에 먹고 살 수 있을지, 직업은 뭐 해야 할지 그게 일이야. 그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뭐가 취직이 잘 되나요? 어떤 직업이 취직이 잘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 그런 분들은. 한국에 살고 있어? 근데 외국인이 나한테 한국에 이민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있어. 그 외국인한테 한국에서 뭐 해 먹고 잘 살아라고 물어봐서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혀 알 수 없어. 내 직업밖에 모르지. 하여튼 이민 생활이 쉽지 않더라. 그 쉽지 않은 이민 생활에 우리는 그 직장 생활에서 점점 올라가면서 그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를 솔직히 말하면 견디지 못한 거야. 그치? 견디지 못한 이유도 있고 어.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도전적인 마음으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는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해보자는 그 결론에 도달한 거고 비즈니스가 꼭 답은 아닐 수 있어. 뭐 직장 생활 편안하게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답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했다. 비즈니스마저도 안 되면 이제 우리는 역이민 갑니다 유유하는 또 이제 그런 영상을 또 올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실패하잖아. 그럼 여기민 가도 할 게 없어. 똑같아. 지금 한국 집값이 얼마나 비싸고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해. 우리 여기서 한국 간다는 거는 그나마 내 생각에 돈이 있을 때 얘기인 것 같아. 맞아. 여기 돈이 없잖아 여기서? 그럼 여기민도 못 가. 여기민도 못 가. 여기 갇혀버리게 되는 거야. 아니면 뭐 부모님이 잘 사셔가지고 형제 자매가 잘 살아서 뭐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일단 밥을 먹으러 거실로 들어가요. 약간 추울라 그래. 날이 조금 점점 온도가 좀 내려간 것 같지 아까 시작할 때보다.